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문화, 사회문화 10번째 시간입니다. 타이틀에 보면 문화의 변동이라고 잡혀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 147페이지 보시면 현대사회의 문화의 다양한 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서는 출제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안 하고 넘어가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사회 문화 쪽에서 보면 일단 전체 문화, 그리고 하위 문화, 세 번째 반문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 문화하고 하위 문화, 반문화를 보실 때는 여기 그림 하나만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를 전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 중에서 일부만이 가지고 있는 것, 즉 부분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일부에 해당하는 문화는 요거는 하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통상 전체 문화와 하위 문화는 얘들 둘의 구별은 사이즈의 차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대다수냐 아니면 일부냐를 가지고 구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체 문화와 하위 문화의 경우는 상대적이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누구와 비교하는가, 즉 어떤 문화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전체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청소년 문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청소년들 많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는 만약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즉 한국 문화보다는 사이즈가 작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 문화가 이럴 때는 전체 문화이면서 청소년 문화는 하위 문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청소년 중에서 중학생들의 문화, 중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청소년 문화를 비교하게 되면은 이때는 청소년 문화가 전체 문화가 되는 겁니다. 즉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전체 문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이라는 얘기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될까요? 네. 그 다음 또 하나 하위 문화는 수능에서 한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즉 하위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위 문화는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특정 집단의 욕구를 충족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가볍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게 하위 문화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연대감이나 아니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두 번째 특징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에는 역동성이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이 있는데 얘는 저쪽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 사회에서 하나의 전체 문화만 있다라면은 문화의 획일성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 사회에서 여러 개의 다양한 하위 문화가 있다면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화의 획일성을 극복하게 되고 여러 개의 다양한 하위 문화들 사이에서 역동성이 나타나고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문화라는 개념은 아까 전체와 하위 문화의 경우는 사이즈의 차이였으며 상대적이라고 했는데 반문화는 하위 문화가 전체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계의 특징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위 문화가 전체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아니면 대항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위 문화를 반문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전체 문화에 대한 충돌의 개념으로 반문화가 있다 정도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반문화에서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미국 중산층에 대항해서 나타났던 히피 문화들.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반문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문화와 전체 문화와 하위 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대중문화에 대한 개념도 연결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 수능 쪽에서는 아직도 대중문화에 대해서 수능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 쪽에서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수능에 기출문제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중문화의 특징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먼저 대중이라는 개념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생각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 대중은 특정 소수의 반대말로서 사용되고 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첫 번째가 획일성, 대부분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일방성, 세 번째가 상업성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획일성은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얘기고 일방성은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역시 일방성이고요. 즉 대중매체는 기본적으로 상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도 역시 상업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 요 내용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중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산업사회부터 형성되게 됐는데 대중문화 형성에 영향을 줬던 건 대중사회가 성립하면서부터 대중문화가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중사회라고 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이 발달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산업화. 이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수준이 향상됐을 때 대중문화가 형성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선거의 실시를 통해서 대중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되게 되고 마지막 대중매체의 발달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대중문화가 형성되었다 정도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특징 그리고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성격 요 내용들 통상 대중문화 쪽에서는 이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성격과 부정적인 성격을 많이 비교하는 문제가 수능 쪽에서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공무원도 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성격 중에서 하나가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정 소수들만이 누리던 문화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적 수준의 향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정적인 성격은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가셔도 좋습니다. 자, 대중문화는 기본적으로 획일성을 띠고 있으니까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단점과 그 다음에 대중적인 일방성, 대중문화의 일방성으로 인해서 대중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게 된다라는 특징 그리고 상업성으로 인해서 저질 문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요 정도가 정리되셔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쪽은 아직 저희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은 내용이니까 가볍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업에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이유는 불안함을 줄이기 위한 거지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저희 교재 예, 제가 아직도 교재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쉽게 못 넘기는데 죄송합니다. 자, 150페이지를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 변동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화 변동에서는 큰 타이틀을 먼저 잡아주십시오. 문화 변동의 원인과 관련돼서 내재와 외재를 분류를 하셔야 되고요. 문화 변동의 유형 그리고 문화 변동의 결과라는 게 세트로 정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통상 우리가 문화 변동의 원인을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에서 변동 원인이 내재적인 문화의 변동이 생기게 되고요. 유형으로 가고요. 외재적 원인은 외재적 변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연결시켜야 되니까 얘를 원인, 유형, 결과별로 먼저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화 변동에서 내재라는 말은 그 사회 내부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지금 작동을 안 하네요. 예, 잠깐만요. 자, 변동의 원인이 그 사회 내부에서 나타났을 때 내재적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재라는 말은 다른 사회로부터 변동의 원인이 전해지게 되면은 외재적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 내재적 원인에는 발명과 발견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발명과 발견을 구별하는 방법은 얘는 잠깐만 지우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던 무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되면은 무에서 유로 만들게 되면은 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견이라는 건 내가 이것을 알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을 드디어 이제는 찾았다라는 뉘앙스가 되면은 발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태양의 흑점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양의 흑점이라는 건 아마 태양이 생기면서부터 존재했을 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의 흑점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찾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발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명했나요? 아니죠. 그것도 역시 발견입니다. 콜럼버스가 알기 이전에도 이미 신대륙은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은 발견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에서 유냐 아니면 이전부터 존재하느냐를 가지고 발명과 발견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발명은 다시 1차 발명과 2차 발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차 발명이라는 건 최초로 만든 것을 1차 발명이라고 합니다. 통상 얘기하는 오리지널에 해당할 때 그것은 1차 발명이고요. 2차 발명이라는 건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응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들게 되면은 2차 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1차 발명, 최초 발명은 몇 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응용해서 만든 2차 발명이 대부분이 된다라는 거. 요 내용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외재적 변동 원인을 다른 말로 문화 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예. 문화 변덕에서 외제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회로부터 다른 사회에게 전해지고, 즉 다른 사회로부터 문화가 전달되고 나서 그 사회 내부에 정착했을 때 이것을 문화 전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 전파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직접 전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접 전파, 세 번째가 자극 전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면 직접 전파고요. 사람 이외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간접 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는 문화가 전해지고 정착한 것에 비해서 자극 전파는 직접 전파나 아니면 간접 전파가 있은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명하게 되면 얘를 자극 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발명과 발견, 즉 이게 발명이냐 발견이냐를 주로 많이 물었다면, 최근에 저쪽 수능 쪽에서 출제 경향은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 그리고 자극 전파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만 더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문화가 전해졌다면 얘는 직접 전파일 겁니다. 왜?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신이 파견되어서 문화가 전해졌다.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통신사가 일본에게 문화를 전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국사가 필수지 않습니까? 아직기나 왕인이 일본에 문물을 전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직접 전파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간접 전파는 매개체. 예를 들어 볼게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럽에 퍼졌습니다. 즉 유튜브라는 건 사람 그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간접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 갈게요.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가 전해지게 되었다면 얘는 직접 전파로 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내지는 인터넷을 통한 무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 무역이라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에 관한 전파도 역시 직접 전파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쟁, 사신, 무역은 기출 문제로 확인된 내용이니까 얘는 직접 전파의 사례로 반드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2차 발명과 자극 전파를 구별하는 법입니다. 얘는 칠판을 잠깐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2차 발명과 그리고 자극 전파는 무엇인가 발명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그 발명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그 사회 내부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회로부터 전해졌는가를 가지고 구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출지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라인 설총이 한자의 영향으로 이 둘을 만들었다. 그럼 이게 지금 2차 발명이냐 자극 전파냐라는 걸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제시문을 보니까 이 둘을 만들었다, 즉 크리에이트의 개념이니까 발명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발명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겁니다. 자, 신라인 설총의 입장에서 한자라는 것은 그 사회 내부에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로부터 전해진 거겠죠. 네, 그래서 얘는
자극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부터 전해지던 장 담그는 기술을 바탕으로 매실 장아찌를 담궜다라고 문장이 떴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2차 발명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자극 전파로 가야 될까요? 네, 일단 매실 장아찌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발명이 나타나는데, 이 발명에 영향을 준 것은 일찍부터 전해진 내지는 전통적으로 그 사회 내부에 있던 것이라면은 2차 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일찍부터 전해진 아니면 전통적인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얘는 그 사회 내부에 내부에 있던 거구나라고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발명과 문화 변동의 원인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원인에서 내재와 아까 외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 변동의 원인에서 유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발명이나 발견을 통해서 나타난 문화 변동은 내재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외재적 원인이었던 문화 전파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변동을 외재적 변동이라고 하고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문화 접변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을 해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한 사회로부터 다른 사회에게 문화가 전해지니까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문화 접변은 외재적 변동의 유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통상 내재적 변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어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 접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문화 접변은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이게 자발이냐 아니면 강제냐는 지시문에서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자발, 다른 말로 스스로 원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접촉하게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변동이 되면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원해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서 한국 문화와 외국 문화를 함께 만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자발적 문화 접변입니다. 근데 강제적 문화 접변은 식민 지배가 가장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제강점기가 1940년대가 되면은 일본이 한국 민족혼 말살을 위해서 억지로 일본 말을 쓰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문화 접변, 내가 원해서 서로 다른 문화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문화 수용을 상당히 잘한다. 즉, 문화 수용도가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적 문화 접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외부의 힘 때문에 나타나는 문화 접변이다 보니까 복고나 아니면 저항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고와 저항이 나타났다라면 거꾸로 강제적 문화 접변이구나 라고 의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 수용도가 높을 때는 일단 자발적 문화 접변이겠다라고 의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 접변의 유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문화 변동의 결과라는 것. 문화 변동의 결과는 통상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기 때문에 문화 변동의 결과를 다른 말로 문화 접변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 변동의 결과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 공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화 동화가 있고요. 세 번째가 문화 융합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이게 공존이냐 아니면 동화냐, 그것도 아니면 융합이냐를 구별할 때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서로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즉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접촉을 했는데 A라는 문화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B라는 문화도 존재하고 있다면, 즉 A와 B 둘 다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 얘는 각자 존재하고 있다면 문화 공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보시기에는 별로 운동 많이 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운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다쳤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 정형외과를 많이 다녔습니다. 삐거나 멍들거나 다쳐서. 근데 내가 정형외과를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한의학, 한의원과 정형외과인 서양의학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둘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플 때 서양의학자 정형외과 갔다가 입으로 다시 한의원에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즉 각자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등한 가치를 지니면서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이걸 문화 공존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문화 동화와 어떻게 비교하시면 좋냐 하면요. 문화 동화는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만났을 때 A 혹은 B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화 동화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얘는 헤어스타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조선에서는 예전에 상투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례를 거치면서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비녀를 꽂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식 헤어스타일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고 단발령 이후로는 상투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양식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A와 B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문화 동화라고 합니다. 자, 공존을 다른 말로 병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화를 문화 흡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문화 융합, 얘는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요건 문화 융합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사례부터 먼저 들게요. 통상 문화 융합을 퓨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A와 B가 만나서 새로운 문화가 만났다, 요걸 다른 말로 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치 문화가 있고요. 햄버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김치와 서양의 햄버거가 만나서 김치버거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리지널 서양에서는 햄버거는 있지만 김치는 존재하지 않죠. 즉 A와 B가 만났을 때 일부는 A에게서 오고 일부는 B에게서 와야 되고요. 얘들 둘은 하나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공존과 융합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갈게요. 한의학과 서양의학, 제가 1부, 2부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들 둘은 따로따로 각자 존재하고 있지만 얘는 하나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융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존과 동화와 융합을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얘는 저희 공무원 쪽에서도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화 접변으로 나타나는 결과 중에서 첫 번째 우리 교재 지금 15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노미 현상. 네, 우리 이거 일탈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노미라는 것,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해서 무규범의 혼란 상태, 즉 지배 규범이 부재하게 되는 혼란 상태가 아노미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다 보니까 문화 충격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배 규범의 부재인 혼란이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화 지체 현상. 얘는 지난 시간에 문화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문화 지체와 기술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은 지난 강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문화 변동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정체성의 상실. 이런 내용들이 문화 변동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 다음 우리 교재 15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양갈로 7번에 한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세계 문화와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저희 쪽에서는 출제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쪽에서는 안 되지만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서 가볍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쪽은 출제의 중심이라기보다 안 하면 왠지 찝찝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분량은 요 앞쪽까지를 비중을 두시고요. 얘기는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 한국 문화의 전통. 우리는 기본적으로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농경은, 농사를 짓는 것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 문화로 인해서 근면이나 아니면 성실을 강조하게 되고요. 농사는 혼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동을 많이 강조하게 되고, 이 협동과 관련된 많은 공동체 조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레나 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농경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한국 문화에서 뺄 수 없는 문화 중에 하나가 무속입니다. 무속의 문화, 우리 일상생활에 남아 있고요. 아직도 남아 있고요. 얘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무속이라는 건 결국 신령을 받아서 현세,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즉 현세 구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 중에서 과거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저희 공무원 쪽에서 출제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즉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저승보다는 낫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을 구하자라는 개념이 현대 무속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 중심. 얘도 간단하게 갑시다. 홍익인간. 자, 당군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게 인간 중심이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현세 중심이다. 이런 내용은 현세구복과 같은 표현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세계화와 한국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가볍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세계화입니다. 우리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극대화시켜야 될 거고, 부족한 점들은 보충해야 될 겁니다. 그 정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의 세계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다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를 보시면 다문화 사회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이 되었고, 이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태도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화상대주의. 나의 문화도 존중하지만 상대방의 문화도 존중하고 문화상대주의를 통해서 문화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는 문화상대주의구나. 요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 개념. 자,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 다른 문화에 대한 차별이니까 안 되겠죠. 그다음 문화사대주의는요. 전통 문화에 대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주체성 상실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얘가 가장 바람직하구나. 요 정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세계화라는 것, 문화의 정체성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고요. 그다음 세계화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로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 제가 지금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잡아주시면 얘를 공부를 하시는 방법, 요거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얘를 개념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이런 개념들을 지문에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가. 자, 지문의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몇 가지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면 한 18강쯤에서 우리 많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을 유형별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도 개념, 둘째도 개념, 마지막도 개념이라는 거 놓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